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7일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외국인 유학생을 상대로 아르바이트로 유정한 수거책 임무를 하는 범죄까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며칠 전 루나 테라 사태의 주범인 권도영 대표가 유럽의 몬테그로에서 체포되었죠.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아니라고 해도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상황에 몇 번이나 처하게 될까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ICT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통신이죠. 통신 보안 솔루션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있는 벤처기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통신 보안에 대해서 좀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요. 자, 오늘 프라이빗 테크놀로지 김영랑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김영랑 대표님이라고 성함을 딱 듣자마자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 김영랑 시인의 그 모란이 피기까지는 뭐 그런 게 생각이 났는데 오늘 대표님 개인 소개하고 회사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프라이빗 테크놀로지 대표이사 김나입니다. 저희 회사는 이제 4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인터넷 통신 환경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2018년에 설립된 스타트업으로서 일반적으로는 잘 도전하지 않는 통신 제어 기술 및 제로 투원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저는 이제 2000년도를 시작으로 뭐 이제 법률이라든지 특허 관련 기업, 뭐 전자문서 관련 기업, 그 다음에 그래픽 엔진 기업, 그 다음에 보안 관련 기업들을 이제 창업을 하면서 또 블록체인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어떤 ICT의 환경의 문제점이 근본적인 문제점이 통신에서 출발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기업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제가 특이하게 지금 찾다 보니까 대표님네 회사의 자본이 프라이빗 벤처스? 네. 여기서 다 그 자본금이 대주주로 돼 있더라고요. 네, 이 벤처스도 대표님이 창업하신 회사입니다. 네, 제가 창업한 회사입니다. 아하, 그럼 네. 완전 자기 자본 갖고 창업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저 벤처를 많이 오랫동안 해보셨으니까 좀 아시겠지만, 네, 뭐 블록체인 관련된 사업도 해보시고 하셨으니까 네. 이 자본금을 투자받아서 할 때하고 직접 하실 때하고 좀 어떻게 달라요? 뭐 모든 이제 스타트업의 대표님들이 다 그런 마음은 아니시겠지만 예, 보통은 이제 처음 이제 창업을 할 때는 아무래도 모든 대표님들이 이 기본적으로 자금이 좀 많이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데스밸리가 두 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에 여러 번의 이제 사업 시도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이제 성장한 경험도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제 자본을 가지고 좀 더 이제 근본적인 이제 기술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자기 자본을 투입을 하다 보니 VC 분들의 많은 어떤 마음들을 더 이해하는 과정이 되고 더 훨씬 더 기술을 정말 내 것으로 예. 더 뭐랄까 이 열정적으로 예, 개발할 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 통신 기술이라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사실 우리 김 대표님을 모시려고 이 통신 기술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제가 웬만하면 그 어렵다는 소리 안 하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근데 회사 속에서 보니까 뭐 테세우스의 배 이런 이야기로 설명을 하는데 이게 테세우스의 배가 이게 인문학적인 그 이야기 아닙니까? 테세우스의 배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이 2018년에 설립을 했을 때에는 네. 제로 트러스트라는 말이 이제 현재처럼 이렇게 대중화되지 않았어요. 물론 네. 아직도 뭐 대중화됐다고 보기는 그렇죠. 어렵겠지만은 그러니까 이제 제로 트러스트를 설명하는 게 좀 은유법으로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무엇을 신뢰하지 말아야 될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이상적인 예. 요소로서 저희가 테세우스의 배를 이제 설명으로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테세우스라는 배가 아마 이제 영상 나갈지 모르겠지만 나가고 있군요. 그 영상과 같이 어떤 이제 배를 우리가 어떤 그 예를 들면은 뭐 이제 그런 부품을 교체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렇죠. 다른 방법을 통했을 때 과연 네. 우리가 그 배를 테세우스의 배라고 믿을 수 있을까? 근데 그게 통신에 덧대어 보면 똑같은 현상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테세우스의 배하고 이제 비교를 하시는 건데 네. 이 테세우스 배
이게 그리스 신화인데 이게 그 원래 그런 거잖아요. 테세우스가 뭐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뭐 그 테세우스의 배를 오랫동안 보존을 했는데 네. 이 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뭐 부품을 갈기도 하고 조각을 또 다시 덧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네. 이게 뭐 원래 그렇다 그러니까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냐 아니냐 뭐 이 상당히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네, 이 맞습니다. 난제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네. 통신부와는 설명하면서 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겁니까? 저 되게 어렵더라고요. 아, 네. 일단은 우리가 이 이제 어떤 테세우스 배의 상황을 돌려본다면은 네, 통신을 이제 수신하는 이제 서버 입장에서 보면 네, 이 통신 데이터가 과연 테세우스의 배인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이제 똑같이 생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통신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우리가 받을 때에는 신뢰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받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이상학적인 질문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고요. 이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좀 철학적인 요소들로 보면 제가 이제 그 전에 뭐 해킹팀도 좀 운영해보고 또 방어 기술도 만들어 보고 또 컨설팅도 해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게 보안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이과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네. 좀 문과에 가깝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가 공격을 하는 대상도 있고 또 네. 방어를 하는 대상 이게 서로 이제 창과 이제 방패. 방패처럼 이렇게 이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상당히 좀 기술적인 거고 좀 이렇게 이제 어떤 보안 책임자라든지 아니면 정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게 공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철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윤리적인 문제들도 있고 또 경제적인 요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해킹을 통해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취득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이제 이코노미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도 있고 또 방어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정말 누군가한테 매수가 된 사람을 막 끊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또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철학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또 비용적으로 적용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그러한 이제 어떤 이코노미가 달성하지 않는 포인트에서 잘 이제 성벽을 쌓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다뤄본 내용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제가 좀 시청자 여러분도 되게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쉽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게 해킹해서 공격하는 쪽의 그 한계.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인 이익이 없으면 해킹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게 어디까지가 한계냐. 네. 방어하는 쪽도 이미 여기를 어느 정도까지 방어를 해야 되지 이게 정상적인 거냐. 뭐 이런 난제인 거죠. 무조건 안 된다, 무조건 그렇죠. 된다 이게 아니라. 네, 맞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테세우스의 배처럼 이 배가 원래 테세우스가 타고 온 배가 맞냐? 이게 여기 복원했다. 그러니까 너무 남대문 지금 불나가지고 새로 이제 뭐 단청 수리하고 했는데 이게 진짜 남대문 맞아? 뭐 이런 거랑 이게 같은 개념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하, 여러분 남대문이 불났는데 그 진짜 남대문인가요? 옛날 그 목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어렵다.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양자 역학까지 지금 그 끌고 와서 설명을 해요. 이 양자 저도 이야기 듣기로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이제 비트코인 채굴은 끝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하시는데 전문가들이 이거 왜 양자 역학까지 나오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현재 이제 보안 환경 내지는 통신 환경이라는 게 옛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40년 전에 이 통신 기술을 만들 때는 예측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만들어졌거든요. 연구소 아니니까요. 예. 통제 가능한 환경이었고. 근데 지금은 사실 통제가 불가능한 환경이 있죠. 뭐 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는 단말만 한 330억 대 정도가 되는데 30억 대. 네, 330억 대 정도. 330억 대. 네. 30억 대가 아니라. 그거를 통제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불가능하죠. 거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는 거의 양자역학처럼 우리가 어떠한 위험이 있을 거라고 예측은 확률로 예측할 수 있지만은 뭐 그걸 뭐 이제 보장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양자역학에 대비를 해서 이제 좀 방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양자역학에 좀 비율을 댔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보니까 미국 그 표준기술연구소, 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 뭐 네. NIST 이게 2019년에 뭐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를 표준화했다는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보안 내지는 이제 통신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학문들이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이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출발된 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세계 어디서든지 간에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예. 요즘 이제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통신이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죠. 예, 네, 예, 뭔가 예. 지원도 해야 되고 예, 예. 또 통제도 해야 되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전 세계 어디선지 간에 전쟁을 하는데 통신 시설을 계속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 막대한 인프라를. 예.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있는 망을 나의 통신 환경처럼 만들자라고 미 국방성에서 출발한 기술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한 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전자통신연구원에서 이제 TIPN이라는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이제 STP라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이제 10년 전부터 해왔고, 그게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라든지 뭐 블록체인 환경이라든지 또 재택근무 환경이라든지 이제 더 이상 뭐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서 또 보안 문제는 지금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통신의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통신을 중심으로 기존에 있던 보안 기술들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에서 우리가 아키텍처, 그러니까 마치 어떤 건축물을 하나를 짓기 위해서 서로가 협업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모델을 만들고 있는 상태이고, 이미 이제 표준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현재 표준화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나라도 현재 지금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마 개발이 안 됐나요? 아니야, 지금 이제 뭐 교수분들께서 예, 예.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예, 예. 그래서 아마 상반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예. 일단 이제 버전 1.0 정도는 발표를 하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통신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저도 군대 통신병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이 조금 아는데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경제 쪽인데, 경영 쪽인데 그 통신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FM, AM 이게 뭔지도 네. 모르고 처음에 군대 가서 막 배우고 했는데, 뭐 통신이라는 게 보면 이제 무선이 있고 유선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선 통신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런 것도 통신 보안이 필요한 건가요? 사실 그 부분이 제일 심각하죠.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이게 유선 통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그죠. 통신 자원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집에서 예를 들면은 어떤 이제 유선 통신사를 쓸 네. 때 뭐 SK나 KT나 네. 아니면 다른 이제 LG 플러스를 쓸 때 월 고정으로 쓰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무선 통신은 우리가 월 정액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데이터 패킷 요금제가 네. 있고, 그걸 이제 그 요금 안에서 움직이고 네. 넘으면 뭐 이제 더 낮은 네. 이제 스피드로 간다든지, 그런 것처럼 무선 통신망은 굉장히 비싼 자원입니다. 점점 더 이제 올라갈수록 더 비싸겠죠. 뭐 위성 통신으로 가면 더 비싸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신망 보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안전하지 않은 대상들이 예. 통신망에 들어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안전한 인터넷 내지는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고 하면은 이제 이런 제로 트러스트 기술들이 필요로 하게 되는 거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요. 그 제로 트러스트 기술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저 제로 트러스트 개념도 이것도 좀 어렵던데. 이게 이제 제로 트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어느 날 이제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예. 그 전부터 이제 보안을 평가하시는 이제 네. 평가 담당이나 아니면 이제 해킹을 하는 이제 사람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은 사실 이제 인터넷에 한 번이라도 연결되었던 단말은 예.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건 왜 신뢰할 수 없냐면은 우리가 이 안에 백신을 깔아놨지만 예. 백신으로 검출되지 않은 많은 위험들이 있거든요. 그런 이제 악성 코드나 뭐 머레어나 랜섬웨어나 이런 것들이 백신으로 다 검출이 됐다면 이런 어떤 우리가 통신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고 예. 뭔가 고가의 네. 보안 솔루션을 도입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예방에 가깝다고 하면은 이제 좀 더 강력한 어떤 이제 수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통신 대상, 이 단말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신뢰할 수 없는 대상, 그러니까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로 보고 보안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에서 출발을 한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진짜 어렵다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저도 지금 갑자기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눌 때는 제가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 막상 또 이제 말씀 또 이제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유선으로 이렇게 1대1 연결된 것도 네. 보안이 필요한 거죠. 제일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제일 많이 필요한 겁니까? 왜냐하면 제일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으니까요. 아하, 그러니까 네. 제일 많은 사용자들이 쓰고 있으니까 뭐 인터넷이 전 세계 330억 대의 네. 접속이 현재 하고 있으니까 330억 대 사실 저 짐작도 안 갑니다. 근데 거기서 다 한번 연결되면 다 연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뭐 보안이 필요한 거고 네. 무선 통신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렇죠.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이미 표준화가 돼 있습니까, 그게? 네, 간략하게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이 표준화라고 하는 게 이게 전례 없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A는 B다라고 명확하게 이게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좀 러프하게 네. 이제 표준이 정해져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사용하면 음. 된다라고 이제 그 어떤 이제 화두를 던져놓고 네. 거기서부터 이제 필요로 한 기술들을 이렇게 이제 모아가지고 실증을 하면서 표준화를 만들고 있는 단계고요. 네. 저희 나라도 이제 비슷한 형태로 우리나라도. 이제 어프로치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메커니즘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것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목표를 제시한다면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메커니즘들은 각 회사들이 이제 R&D를 통해 가지고 달성을 해야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표준화라는 것은 큰 메커니즘만 던져주고 각 회사들이 거기에 관련된 그 R&D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다. 그렇죠. 이런 개념인 거네요. 네. 저는 이게 표준화라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두 가지가 생각나거든요. 이게 KS, KS를 해야지 사실은 모든 우리나라 산업에 유기적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KS 마크가 있고 표준화된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 비디오 워치 시장 처음 들어올 때 보면 뭐 베타 방식이냐 VHS 방식이냐 네, 그래서 그렇죠. 뭐 일본 소니가 베타 방식이고 뭐 VHS 방식이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한참 그 논란이 있다가 VHS 방식으로 해서 베타 박스는 망했어요. 그래서 표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국내 기술 표준 방식이 우리 프라이빗 테크놀로지에서 추구하는 기술 방식 이거 맞습니까? 이제 표준화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차를 타고 부산을 간다고 하면 뭐 경부고속도로로도 갈 수 있지만 그죠? 뭐 중앙고속도로를 탈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여러 그쵸.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각자 이제 그 회사의 예. 어떤 이제 역량이라든지 뭐 어떤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이제 철학들에 따라서 달성하고자 하는 이제 목표가 그러니까 달성하는 방법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그 어떤 이제 그 전에 어떤 다른 철학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이제 타협하면 안 되는 포인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메커니즘 쪽으로 보완이 되질 않는다면 반드시 이제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타협하지 않고 저희의 이제 독자적인 이제 메커니즘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기술이 뭐 이제 표준화를 위한 거다라고 말하기는 현재는 좀 어렵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 단계이고 필요성을 느껴서 점차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추후에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 제가 ICT 정보통신 보안기술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철학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 타협하지 않는 게 포인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 대표적인 거 한 두 개만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절대 이건 우리 타협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이제 타협하지 않는 포인트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인터넷 통신 방식은 우리가 선을 꼽으면 통신이 가능하고 그죠. 뭐 아니면 와이파이 연결하면 그쵸. 통신이 가능한 그죠. 부분이란 말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제점들이 생기는 건데 누구나 이제 통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 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증을 해서 내가 누군지를 식별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식별된 대상만 이제 제가 접속을 하고자 하는 어떤 클라우드라든지 업무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들어갈 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40년 전에 만들어진 통신 기술로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선인증 후 접속이라고 하는 이제 메커니즘이 이제 필요로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메커니즘이 말은 간단해 보이는데 네. 40년 동안 쓰고 있던 걸 바꾼다 보니 네.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정교하게 메커니즘을 만드느냐, 그게 이제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제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정말 어려운 이 네. 통신이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부산 가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있죠. 비행기를 네.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도 뭐 헬리콥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여객기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무궁화호로 타고 갈 수도 있고 고속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네. 근데 고속버스가 또 어디로 가냐 또 다른 거고 참 우리나라 기술 표준화 방식 로드맵의 흐름이 좀 어때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떤 방식으로 좀 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뭐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네. 상태이고요. 일단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가능성, 필요성, 네. 그다음에 이제 타당성들을 네. 이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타당성 단계에 현재 가고 있다. 네, 그렇죠. 와.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라고 아, 보시면 이런 되죠. 단계로 좀 이해하면 될 그렇죠. 것 같고 네. 금년 중에 버전 1.0 정도는 나올 거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네. 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